(2020년 6월) 고1 통합사회 모의고사 지리파트 문제 해설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니까 자료에 제시된 지역의 변화로 옳은 것을 그래프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지역은 과거에는 논농사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이었어요. 그럼 농촌이었으니까 출발점은 농촌이었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아마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출발지가 여기가 되겠네요. 경지 면적이 넓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인구 밀도가 낮은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원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마 답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좀 더 볼게요. 그런데 인근 대도시로 연결되는 고속국도가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인근 대도시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논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대형마트, 아울렛 등 각종 상업시설이 입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경지 면적이 옛날엔 넓었는데 지금은 좁아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논이 없어지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경지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파란색 원이었지만 지금은 논농사가 줄어서 경지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빨간색 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동하는 5번이 되겠어요. 16번은 넘어가기로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줘요. 누가? 기업이. 따라서 기업은 주된 목적인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관점은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건 당연하고 얘네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피해를 덜 주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연결을 지어줘야 되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기업은 자연보호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틀렸겠죠? 2번. 기업은 이윤 창출 활동을 배제한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윤 창출을 하지 마라. 아니었죠.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기업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죠? 4번. 기업은 시장 원리에 따라 오직 원가 절감만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던가 공해 같은 걸 정화해주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더 들어가요. 원가 절감만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자연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되고요. 5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 아니죠? 자연환경도 에도 얘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써라. 틀린 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넘어갈게요. 19번. 다음 자료는 A, B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프에 간화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A, B는 전통사회, 산업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를 보니까 동력 자원이 인력과 가축이고 농업 중심이에요. 그리고 가내숭어업을 합니다. 그럼 얘는 전통사회. 그럼 여기는 A도 전통사회가 되겠죠? 그럼 D는 석탄과 석유를 이용하고 제조업, 공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공장에서 기계공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여기는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에도 여기는 산업사회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보기를 보면 우리는 보기는 가는 전통사회에서 낮고 산업사회에서 높은 거. 그렇죠? 전통은 낮고 사회가 높은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통사회에서 낮고
산업사회에서 높은 거 공동체 의식 아니죠? 직업의 분화 정도 맞고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맞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 높습니다. 그럼 나는 마찬가지로 전통사회는 낮고 산업사회는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니까. 그럼 직업의 분화 정도 아니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 맞고 1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 업 같은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맞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오른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1970년은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많다. 선생님 요 앞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거주 공간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도시 아니면 촌락입니다. 1970년을 보니까 70년은 도시화율이 40% 정도가 돼요. 그럼 도시 인구가 40% 정도면 나머지 60% 정도는 촌락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촌락 인구가 많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촌락 인구는 1960년이 2010년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촌락 인구를 1960년과 2010년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거는 우리 그래프에는 도시 인구랑 도시화율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1960년의 전체 인구, 2010년의 전체 인구를 구해야 됩니다. 도시화율은 총 인구분의 도시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960년에는 봅시다. 1960년의 총 인구분의 촌락 인구니까 1960년의 네, 1960년. 1960년에 도시 인구는 700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1960년의 총 인구분의 왜 안 써지지? 펜이? (7,000명) 곱하기 100은 1960년의 도시화율인 이거 좀 숫자가 애매하니까 28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1960년의 총 인구는 뭐 이렇게 약분하고 이 식이 잘 안 되나? 이렇게 약분을 하면 요렇게 단위는 1000명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000인 단위를 빼면 1960년의 촌락 인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1960년의 촌락 인구는 이렇게 1800명이 되겠죠. 그리고 2010년 보겠습니다. 2010년은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를 가지고 총 인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2010년에 총 인구분의 2010년의 도시
도시 인구는 조금 넘으니까 4만보다 조금 넘으니까 4만 1천, 그러니까 4,100만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82 정도로 할게요. 82%다. 그럼 얘도 약분을 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2, 1000이 되고 이렇게 50으로 약분을 하면 5만이 되죠? 그치? 여기에서 도시인구인 4만 1천을 빼면 9천인 900만이 됩니다. 1960년의 졸락인구는 1800만 명, 2010년의 졸락인구는 900만 명. 그럼 1960년이 더 많은 거예요. 맞죠? 단위가 1000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1960년, 1980년, 2010년 이 순서가 될 것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산업화가 될수록 도시화가 될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도시화율 변화를 알려줬어요. 도시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산업화도 같이 진행돼요. 그럼 산업화가 진행되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1980년에서 1990년이 2000에서 2010년보다 도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우리 그래프에는 도시 인구만 나와 있으니까 도시 인구를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80년에서 90년, 1980년에서 90년 사이, 그리고 2010년과 2000년 사이. 이 폭이 이때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때가 도시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